안녕 안녕 반갑습니다. 우리 2학년 친구들. 자, 선생님과 함께 이번 시간 새로운 단원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할 거예요. 표와 그래프라는 단원인데요. 여러분 혹시 생활하다가 어떤 계절 좋아해요? 어떤 색깔을 좋아하나요? 또는 어떤 꽃을 좋아해요? 이런 질문들 들어본 적 있죠? 그때 우리가 각자 대답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대답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여러 가지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이번 시간 표와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 돼지 친구들의 얘기부터 만나볼까요? 아기 돼지 친구들이 꿀꿀마을에 예쁜 꽃을 심기로 했어요. 꽃 하면 장미지. 우리 장미 심자. 무슨 소리야? 튤립이 얼마나 예쁜데. 튤립을 심자. 튤립. 싫어. 장미 심을 거야. 튤립, 튤립, 튤립. 무조건 튤립. 에이, 그만. 이럴 줄 알고 내가 조사한 게 있지. 조사? 내가 꿀꿀마을 친구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꽃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했거든. 짜잔! 이게 바로 그 결과야. 꿀꿀마을 친구들이 모두 대답한 거 맞아? 그럼 봐봐. 꿀꿀마을 친구들은 모두 14명이니까 장미 3명, 튤립 4명, 무궁화 6명, 백합 1명, 모두 더하면 14명. 모두 대답한 거 맞네. 그럼 이 중에서 가장 큰 수는 6이니까. 무궁화를 가장 좋아한다고 했어. 그래. 어때? 꿀꿀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무궁화를 심는 게? 좋아. 조사한 내용을 표로 나타내니까 정말 편리하군요. 그럼 우리도 교재 속에 있는 내용 한번 만나볼까요? 우선 핵심 1, 자료를 조사하여 표로 나타낼 수 있어요 라고 되어져 있죠. 일단 우리 자료를 한번 조사해 본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가고 싶은 체험학습 장소인데요. 이렇게 조사한 자료를 보면 영민이는 동물원, 지수는 미술관, 수빈이가 놀이공원, 진수도 놀이공원, 성은이는 동물원, 연아가 놀이공원을 가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자료를 놓고 보면은요. 어느 친구가 어디를 가고 싶어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자료를 조사했으니까요.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다음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료 분류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요. 가고 싶은 체험학습 장소가 몇 군데인지부터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랬더니 동물원과 미술관과 놀이공원으로 구분을 할 수 있죠. 따라서 가고 싶은 곳은 이렇게 세 곳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진수는 놀이공원에 가고 싶어 해요. 또 성은이는요. 동물원에 가고 싶어 해요. 그리고 연아는요. 역시 이 친구들처럼 이렇게 놀이공원에 가고 싶어 합니다. 어때요? 가고 싶어 하는 체험학습 장소가 세 군데이고요. 동물원은 2명, 미술관이 1명, 그리고 놀이공원은 3명이 가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죠. 자, 이렇게 우리는요. 일단 조사한 자료를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분류한 것을 가지고서 무엇을 하는지를 함께 알아볼까요? 자, 이번에 나올 것은요. 이제 조사한 자료의 내용을 표로 나타내 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분류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장소는 동물원, 미술관, 놀이공원으로 나눠주시고 각각의 학생 수를 2명, 1명, 3명. 그래서 조사한 총 사람의 수가 6명이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더라. 이렇게 표현하니까 표를 어떻게 나타내면 되는 것인지 그 방법도 잘 알 수 있게 되었죠.
자,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표로 나타내 주었으니까 이제 다음 내용 한번 보세요.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110쪽을 펼쳐주시고요. 은손에 분단 학생들이 좋아하는 계절을 조사한 거예요.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좋아하는 계절, 우리 친구들도 각자 어떤 계절 좋아하는지 한 번씩 생각해 보세요. 문제 1번은 우리 친구들 스스로 풀어보기, 선생님은 2번의 내용을 함께 하겠습니다. 겨울을 좋아하는 학생은 모두 몇 명입니까? 그러면 겨울, 눈사람 그림이 주어져 있네요. 겨울을 좋아하는 학생의 수를 한번 세어보도록 할까요? 겨울은 은수가 좋아해요. 그리고 또 겨울이 어디 있습니까? 선민이가 좋아하고요. 그리고 또 원준이가 좋아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겨울을 좋아하는 학생의 수는 3명입니다. 이렇게 답해 줄 수 있죠. 조사한 자료를 이용하여서 그 겨울의 수를 세어 나타내 주는 것으로 이번 문제 답해 보았습니다. 문제 2번은요. 조사한 자료 속에서 찾아야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조금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이번 문제 해결해 주었고 다음 문제도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8번에서 10번 주어진 내용을 보고 질문에 답해 볼게요. 재원이네 반 학생들이 좋아하는 과일을 조사했어요. 이번엔 과일을 조사했구나. 물음에 답하시오. 그런데 여기는 귤도 있고 사과에 딸기에 포도에 여러 가지 과일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질문인지 보세요. 질문에서는요. 질문 나와라. 여기 있다. 8번. 표로 나타내어 보시오라고 했으니까요. 귤은 귤대로 같은 표시하는 거예요. 자, 요렇게 그래서 4라고 적어준 거죠. 그럼 그 다음에 사과를 보세요. 사과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하니까 6을 적을 수 있습니다. 딸기는 딸기대로 같은 표시할 거예요. 딸기가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3이라고 적어주고요. 나머지는 포도로구나. 포도도 포도대로 같은 표시를 해주세요. 그래서 둘 이렇게 하니까 빠뜨린 거 없고요. 2번 센 것도 없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수를 모두 더해서 15 이게 바로 합계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15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요. 8번 문제 이어서 바로 우리 그냥 9번 문제 봅시다. 조사에 참여한 학생은 모두 몇 명입니까? 바로 답이 나왔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15명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친구들은요. 조사한 자료를 표로 어떻게 나타내고 또 표에서 어떤 사실들을 알아낼 수 있는 것인지 잘 이해할 수 있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우리 돼지 친구들에게 또 어떤 일인가가 일어났구나. 우리 빨리 만나봐요. 이야, 예쁘다. 꿀꿀마을 친구들도 좋아하겠지? 그런데 꿀꿀마을 친구들이 두 번째로 좋아하는 꽃은 뭐였지? 글쎄, 뭐였더라? 그건 그래프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어. 그래프? 응, 조사 결과를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 거야. 동그라미가 가장 높이 올라간 무궁화가 꿀꿀마을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꽃이고 그 다음으로 높게 올라간 튤립이 두 번째로 좋아하는 꽃이구나. 맞아. 또 동그라미 수가 가장 적어서 높이가 가장 낮은 백합이 꿀꿀마을 친구들이 가장 적게 좋아하는 꽃인 거지. 맞아. 우와,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내니까 많고 적음을 쉽게 비교할 수 있구나. 그렇지. 자, 우리 친구들 그래프라고 하는 거 이제 좀 이해가 됐나요? 우리는 그래프로 표현할 때요.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로 나타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어요. 그렇지만 그래프로 표현할 때에는 동그라미 표시 말고도요. 여러 가지 표시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그래프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가 돼지 친구들이 가르쳐준 그거 말고도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긴 막대 모양의 그래프도 만나게 될 거고요.
있고요. 또 이렇게 선을 가지고 그려서 표현해준 그래프도 만나볼 수 있게 될 거예요. 학년이 높아지면 그래프도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를 만날 수 있구나 선생님이 가볍게 소개해드렸고요. 자, 그럼 우리 이제 교재 속 내용을 한번 봅시다. 그래프로 나타내는 방법. 우선 그래프의 가로와 세로에 무엇을 나타낼지 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보통은 가로에 조사하는 것, 세로에 항목의 수를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가로와 세로에 무엇을 나타낼지 정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엔 각 항목별로 항목의 수만큼 아래에서부터 위쪽으로 동그라미를 그려 올라가 주세요. 아래에서부터 위쪽으로, 그러니까 거꾸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 안 돼요. 아래에서부터 메꿔가면서 이렇게 동그라미 표로 나타내 줍니다. 그러나 동그라미 말고도 또 다른 걸로 얼마든지 나타내 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우리 표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방법에서는요, 그 3번의 방법이 있어요. 바로 동그라미는 한 칸에 한 개씩 빈칸 없이 그려야 한다는 거예요. 중간에 가다가 빈칸이 생기면 안 돼요. 빈칸 없이 그려서 그래프를 완성해줘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프로 나타내는 방법 알겠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이제 표를 그래프로 직접 나타내 볼게요. 가로와 세로에 무엇을 놓을지를 정해라. 여기서는 가로에 가고 싶은 체험학습 장소를 놓았고요. 세로에는 학생 수, 그리고 이때 세로 한 칸을 한 명이라고 해서 표현해 준 거예요. 그럼 동물원은 5명이니까요. 이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미술관은 하나, 둘, 셋. 놀이공원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농장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려서 나타내 줍니다. 지금 선생님이 그린 것처럼요. 아래서부터 위를 향해서 표현해 주시고요. 중간에 가다가 빈칸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 살펴둘 수 있겠지요. 바로 이런 내용들이 표를 그래프로 나타내 주는 방법들이 되는 거예요. 나타내는 방법 정확하게 살펴두시고 가로와 세로에 무엇을 놓을지부터 무엇을 표현할지부터 결정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내 줬으니까요. 이제 다음에 표현하고 있는 문제를 한번 볼게요. 교재 114쪽에 주어져 있고요. 태준이네 모둠이 일주일 동안 읽은 책의 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표예요.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학생별 읽은 책의 수가 이렇게 표에다가 표현을 해서 나타내 주었단 말이에요. 표는 분명히 편리한 점이 있어요. 자, 정아가 몇 권 하면 굉장히 답을 쉽게 할 수 있죠. 정아가 8권, 효린이는 5권 이렇게 각자 몇 권을 읽었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게 표의 가장 큰 편리한 점이에요. 그러면 물음을 보세요. 물음에서는 질문이 나오는데요. 5번 문항에서 표를 보고 동그라미를 사용하여 그래프로 나타내어 보시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다면 동그라미를 사용해 주기, 가로에는 이름, 세로에는 책의 수. 그런데 이때 세로 한 칸을 한 권이라 해서 표현을 해준 거고요. 동그라미를 사용해 주어라 라고 했으니까 태준이부터 확인할까요? 태준이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선생님 전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경진이가 셋. 아래에서부터 자 빈칸이 있으면 안 돼요. 민지가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정아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효린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래에서부터 빈칸 없이 메꿔주었고요. 표에서 합계를 제외한 가장 큰 수가 8이기 때문에 이때 이 세로의 칸도 8칸만큼은 적어도 표현이 되어져 있어야 한다. 그래프로 나타내니까 그 많고 적음도 한눈에 딱 비교를 해낼 수 있게 되었네요. 바로 이런 것들이 그래프의 장점입니다. 나타냈을 때 편리한 점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번에 만나볼 것은요. 책을 가장 많이 읽은 학생이 누구입니까? 이런 경우에도 표를 놓고 대답할 수도 있지만 조금 전에 우리가 표현해보았던 그래프에서도요. 동그라미의 수가 제일 많아서 가장 높게 올라가 있는 친구를 찾아주면 되는 거였죠. 따라서 이 경우의 답은 정아입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세요. 이어지는 것도 한번 볼까요? 10번 문항이에요.
표와 그래프 중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좋아하는 색을 한눈에 알아보기에 편리한 것, 물론 표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요. 한눈에 가장 많다라고 했으니까 제일 높이 올라가 있는 걸 찾아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그래프가 편리합니다라고 해서 동그라미 표해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나타내주고 나니까 이제 우리는 또 하나의 핵심의 개념을 만나게 됩니다. 세 번째 개념으로 표와 그래프의 내용을 알 수 있어요 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표와 그래프의 장점, 편리한 점을 구분하여라 라는 거예요. 어떤 게 좋다가 아니고 각자 편리한 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료, 가고 싶은 체험학습 장소들이 조사가 되어진 건데요. 이 자료는요, 우리 친구들이 각각 어디에 가고 싶어 하는지를 표현해주고 있죠. 그래서 자료를 놓고 보면 각각의 친구가 어디를 가고 싶어 하는지, 누가 어디를 가고 싶어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편리한 점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 주어진 거 한번 보세요. 자료는 뭐가 편리한지 알았는데 표는 그럼 무엇이 편리할까요? 앞서 나타났던 자료를요, 이렇게 장소를 쭉 다 분류를 해준 거예요. 동물원, 미술관, 놀이공원, 농장, 그리고 각각 가고 싶어하는 학생의 수를 세어서 나타내고 그 합계가 12가 되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해준 거죠. 질문에 대답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뭐냐? 동물원에 누가 몇 명이 가고 싶어 해? 4명. 그렇지만 누가 가고 싶어해? 라는 질문에는 솔직히 표를 보고 대답하기는 힘들죠. 그래서 표가 편리한 거는요, 각각의 장소에 가고 싶어하는 학생 수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다라는 장점하고요. 또 전체 몇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느냐라는 질문, 이럴 때는 굉장히 편리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합계만 봐도 12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다음 한번 보세요. 이번에는 그러면 그래프예요. 어때요? 이때는 그래프에서 이 동그라미를 보세요. 동그라미에 많으면 높고 적으면 이렇게 낮게 표시가 되어져 있다는 것만 봐도 많고 적음을 한눈에 비교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각각의 편리한 점을 구분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 문제 하나 가볍게 만나볼게요. 자, 119쪽 10번입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말을 찾아 써 넣으시오. 각자의 편리한 점대로 적어주는 거예요. 무엇은 어떤 색의 티셔츠를 몇 명이 입었는지 알아보기 편리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바로 표가 되겠죠. 빨간색 몇 명, 노란색 몇 명 이렇게요. 또 무엇은 어떤 색의 티셔츠를 가장 많이 입었는지 알아보기에 편리합니다 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가장 많이 라고 했으니 그래프가 편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조사한 전체 학생 수를 한눈에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경우에는 바로 표를 이용해서 대답해 주는 것이 편리하더라. 이렇게 각각의 편리한 점을 이용해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문제까지 모두 해결을 했는데요. 우리 배웠던 내용 신나게 노래 부르면서 정리해봐요.